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쫙 모아봤습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찔끔찔끔씩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에게 달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XRP 가격은 25센트, 거의 26센트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XRP를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상승률이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XRP는 절대로 상승하지 않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돈 알트 같은 경우도 XRP에 대한 분석을 남겨줬었는데, 돈 알트도 한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XRP 살만하다, 크게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매수했던 것을 아마 손절을 친 것 같죠. 그러면서 최근 트윗에는 또 이렇게 분석을 남깁니다. 여기 보여있는 이 녹색 지역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XRP의 지지선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XRP를 구매를 해서 이 위에 XRP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된다라고 조금 얄미운 분석을 남겨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레이더들도 XRP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XRP는 앞으로 절대로 상승하지 못한 채로 이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2년 이상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잡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는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를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방송, CNN의 방송입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Later this week, tomorrow, I'll be speaking to the CEO of Ripple to help explain what their platform does and all about their cryptocurrency XRP. 자, CNN의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죠. 내일 CNN에서 크립토 크레이지 시간을 갖게 될 텐데, 바로 리플사의 CEO인 빵형을 모시겠다. 빵형을 모셔가지고 이 리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XRP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사업이 계속 성장 중에 있고, 이제는 CNN 같은 매체에도, 블룸버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XR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내일 CNN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죠. 이처럼 리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XRP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상, 저는 이제 XRP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리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XRP는 남게 되겠죠. XRP 레저와 XRP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뒤를 이어서 XRP를 키워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한 지금 같아서는 리플사가 기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법의 똥대포가 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마법의 똥대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냥 의견으로서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의 그 어떤 대표도 리플사처럼 전 세계적인 리더들과 함께 미팅을 가진 적이 없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400만 사용했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 한 명의 중요 인물만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지금 수천 개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리플사의 빵형처럼, 크리스 랄슨처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한두 군데일 텐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동, 유럽까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중요한 미팅에 나올 때마다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리플사가 만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서 담화나 하자고 만나진 않았겠죠. 분명히 중요한 이런저런 미팅이 오고 갔을 것인데, 언젠가 저희들에게 그 미팅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주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랄슨이 만난 사람 중에 또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이 있었죠. 이번엔 룩셈부르크에 이 러프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의 민간 및 공기업 금융 섹터로 특히 금융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룩셈부르크 금융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룩셈부르크가 세계와 함께 핀테크 분야에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부를 대표해서 직원들이 여기 모여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제가 방금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 크리스 랄슨과 만났던 이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진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로프트에서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노베이터스 디렉토리라고 해가지고 2019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은 리플사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는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블록체인과 인터레저 기술을 사용하며, 이 파트너십 숫자가 약간 잘못 나와 있는데 200개가 넘는데 지금 100개라고만 나와 있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파트너들 중에 센텐더 뱅크, UBS, 머니그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큰 회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는 XRP, 그리고 XRP는 지불을 위한 최고의 암호화 자산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죠. 아무튼 이 리플사는 XRP의 청지기 혹은 이 XRP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플사는 전 세계의 지불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불을 위한 최고의 디지털 자산이 XRP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영국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XRP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금 증권이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무튼 이 XRP가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XRP 성능이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단지 뛰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리플사가 계속 나서가지고 네트워킹을 잘 해주고 마케팅을 잘 해줘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철도가 있어야 달리죠. 지금 철도를 열심히 깔고 있는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암호화폐로 하는 지불이 실사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유동성 면에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암호화폐 XRP가 더욱더 크게 활약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FedNow에 관해서 소식을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준비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 될 이 FedNow 실사용화 되기까지 앞으로 약 4년에서 5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및 프레젠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FedNow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마다 나는 이들이 이 결제를 어떻게 할지, 청산을 어떤 식으로 할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이 프레젠테이션의 Q&A 시간에 누가 똑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버렸어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이 영상은 제나원트릭님께서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녹화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Thanks, Connie. Another question for you. Do you know if FedNow would use digital assets to settle payments with XRP? 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직설적이고 용기가 많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FedNow가 결제를 진행할 때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할 것입니까? 이 한국말로 이것을 돌직구라고 하는데 돌직구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말투로 대답을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nd of back to the settlement question, FedNow transactions will settle to Federal Reserve master accounts in U.S. dollars. So at this time, there isn't a contemplation of using other types of currencies. 자, 일단 대답 자체는 저희가 기대했었던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여성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결제 같은 경우는 FedNow의 마스터 계좌를 사용해서 미국 달러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약간 긴장한 듯한 그런 톤도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들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진 않도록 하겠고요. 미국 달러로 결제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일이 또 돈을 배달시켜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 계획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가격도 더 싸고 안정적이며 보안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레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발전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출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되고 변화되는 발표들을 저희가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랜만에 또 코리 존슨의 트윗 새로 올라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핀테크 컨퍼런스 노트를 최근에 한번 읽어봤는데 지불회사 플라이와이어는 그들이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송금을 할 때 그 돈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돈의 위치를 알아내는 최첨단 기술이 관련된 기술이 이미 나온 이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발언인가. XRP는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또 트윗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송금이 3초에서 4초 만에 완료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는데 이 돈의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 이 정말 시대에 뒤처진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번외적인 소식도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번 머니그램 2분기 보고서에 이 머니그램사와 비자가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비자사와 머니그램이 함께 팀을 먹고 새로운 직불카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돈을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주고받는데 도움을 주고 다 함께 빠르고 안정적인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리플사는 엑스래피 파트너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는 얼스폴트를 인수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리플사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사업이 머니그램 시스템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엑스래핏의 사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가진 공통 분모인 리플사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확실한 답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불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훌륭한 암호화폐 자산은 XRP다라고 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머니그램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1달러 했을 때 좀 사놨으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겠죠. 기회는 항상 눈앞에 있는데 놓치곤 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머니그램이 계속해서 커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언젠가는 웨스턴 유니온도 잡고 전세계 1위 송금 회사로 거듭나면서 XRP가 더욱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도움이 모여가지고 토마토 밭의 양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